게임을 더 하겠다는 아이와 말리는 부모. 어느새 우리 주변의 흔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리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온 권장희 소장. 게임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책과 강연을 통해 널리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권장희 소장이 속 시원히 짚어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마트폰 하루에 쓰는 시간이 직접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뭐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이제 사무실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일들을 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 봐야죠. 네. 그럼 중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면서 일 중독. 일로 하니까요. 예, 그 대신에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볼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걷거나 이제 혼자 캠페인을 하는 거죠. 길을 갈 때는 문자가 와도 안 본다. 그리고 걸을 때는 사람들을 보고 또 길을 가로수를 보고 이렇게 다닌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이러면서 다니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우 정말 그 심각해요. 보면은요. 그 자동차가 휙휙 지나다니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위험하죠. 예. 특히 아이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라고 거의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런지 누가 쓰면 또 다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만 이웃나라 비교해봐도 일본은 원래 이제 핸드폰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였고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중독 많이 얘기할 때 일본은 거의 인터넷 중독이 없고 거의 핸드폰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2012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스마트 보급률이 거의 67% 될 때 일본은 30%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우리는 뭐든지 아이가 빨리빨리. 근데 이 스마트폰이 빨리빨리에 참 맞는 거예요. 왜냐면 손 안에서 쉽게 빠르게 정보도 검색하고 인터넷 뱅킹도 바로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민족의 그런 그 성향하고 잘 맞아서 빨리 보급이 된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자가 와가지고 전철 타고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네. 막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아주머니, 할아버지, 뭐 아이들까지 뭐 느닷없이 전부 다 하고 있으니. 그리고 특히나 카페에서 어제도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갔는데 둘이서 마주 앉아는 있는데 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풍경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식당이나 그런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참 재밌는 풍경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데 서로 눈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없을 때 데이트하고 결혼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SNS가 만들어지면서 가까운 관계는 멀어지게 하고 먼 관계하고만 맺게 하는 게 SNS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지금 그러고 있죠. 가족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녀분은 네, 저희는 뭐 중학생 자녀 있는데 네. 예, 피처폰, 투지폰 쓰고 있죠. 스마트폰은 안 사주신 네, 스마트폰 안 건가요? 사주고 예? 피처폰 가지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요즘 그렇게 드문데. 그러니까요. 안 사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돈 모아가지고 어디서 빌려서라도 해가지고 사던데.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예. 뭐 친구들 사이에 왕따 소통, 나간다. 뭐 왕따 된다 그런 얘기 사실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그럼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편리하기는 해요.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안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편리한 만큼 또 지불해야 될 또 값이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는 불편해도 피처폰 쓰고 네 삶을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소장님이 일찍이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네.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컴퓨터 게임보다도 뭐 스마트폰 게임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손에서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근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켜서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게임인데 근데 손에서 돌아가니까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야. 원래 이제 중독성이라는 것은 접근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카지노장을 정선에 갖다 놨겠어요. 동네방네 좀 편하게 갖다 놓지.
이제 동네방네 있으면 다 중독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너 카지노 하는 건 좋은데 한 번 하려면 3박 4일 일정 잡아서 갔다 와라. 그래야 이제 중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를 켜야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지만 손에서 게임이 돌아가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컴퓨터에만 게임한다면 지하철 타고는 못 하는 거지만 지하철 타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도서관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교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게임의 종류나 게임의 재미의 속성보다는 손에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독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잘 좀 헤아리실 필요가 있죠. 예. 특히 그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방학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 때문에 많이 속 터지실 거예요. 집에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평소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마트폰 손에 들려서 학교를 보내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종만 치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요즘 얼마나 추워요. 영하 막 9도 10도 되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저녁에 바람이 막 부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둑어둑 밤이 되고 있는데도 추운데 손 이루고는 게임을 하느라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하면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추운데 그냥 집에 안 가고 그냥 하는 거죠. 불쌍하죠, 아이들로. 예. 그러니까 더 불쌍해지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의 육아 도우미로도 스마트폰이 또 쏠쏠하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 왜?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모차 태워가지고도 그 앞에다 딱 스마트폰 해놓고 쇼핑몰에 가서 놓고 쇼핑 1시간 하고 와도 애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이것을 편하다. 편하다. 예, 뭐 진짜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이제 보통은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옛날에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고 지금은 디지털 장난감이다 이건.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계속 쭝얼거리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 볼 때는 쭝얼거리질 않잖아요. 근데 이 쭝얼거리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쭝얼거려야 생각하는 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뇌가 구조가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까지 주로 쭝얼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세오경이라는 경전을 암송을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걔네들은 뜻은 몰라도 어쨌든 계속 쭝얼 하는데 그 쭝얼거리면서 지냈기 때문에 훨씬 더 뇌가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자꾸 이제 눈에 비치면 애는 이제 입을 벌리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라든가 사고하는 데라든가 발달이 늦어져서 문제되는 아이들이 지금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건 장난감이 아니다. 아하. 아이들은 쭝얼거리며 놀게 만들어야지 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자꾸 이제 눈에 티밀면 그거는 마치 너는 뇌가 발달되면 안 되니까 입을 테이핑할 거야 하고 입을 테이핑하는 것처럼 눈에다가 디미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부모들이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저는요, 이 어떤 엄마들 보면요,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 참 많잖아요. 네. 교육용으로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는 아이들 교육에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조사한 걸 보면 거의 뭐 80% 부모들이 교육용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깔아서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각,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뇌에서 사고하는 뇌에 생각을 하려면 보통 10년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정도가 돼야 사고하는 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살 전에는 영상을 접하면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이미지가 그냥 뇌에 각인이 된다 그래요. 임프린팅.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은 한 번 본 애니메이션을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100번을 보라 그러면 어머니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겨워서 그렇죠. 못 보죠. 근데 왜 지겹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근데 5살짜리 아이들은 100번 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엄마 또 틀어주세요 그러죠. 예, 예. 그럼 엄마는 야 이거 100번 본 건데 지겹지도 않니?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겨우려면 생각이 돼야 되는데 보통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보면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저희 아이는 4살인데 24시간 영어 비디오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2살 때부터 영어 공부시키려고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엄마가 드라마 보려고 TV를 켜면 어디서 놀다가 아이가 TV 소리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 비디오를 얘기하면서 그거 틀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드라마 보지 말고. 네. 아빠가 뉴스를 보려고 TV를 켜면 달려와서 그 비디오 틀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TV는 일단 틀어지면 그 비디오가 나와야 된대요. 다른 게 나오면 애가 뒤집어지니까. 근데 엄마는 그동안에 그래도 그냥 우리 애가 영어 공부하나 보다 하고 불편하지만 견딘 거야. 근데 제가 그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각인이 돼서 예.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냐면 팝콘 브레인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이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화면에 이렇게 글자를 누르면 개구리가 예를 들어서 개굴개가 펄쩍펄쩍 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개구리라는 사고 체계로 개구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는 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 튀는 것만 이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글자를 금방 알죠. 각인되니까 개구리라는 글자를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 더하기 이라는 사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찍힌 거죠. 각인. 그래서 이제 글자를 아니까 엄마가 종이책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글자니까 종이책 읽어봐. 그래서 아이가 종이책을 딱 그림책을 폈는데 개구리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죠. 안 튀잖아요. 엄마 이 개구리는 왜 안 튀어? 재미없어. 휙 집어던지고 스마트폰 내놔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팡팡 튀지 않으면 뇌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1교시부터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면 선생님이 언제 튀실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팝콘 브레인이라서 튀어야 반응하고 안 튀면 무기력해지는데 근데 1교시부터 선생님이 튀질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안 튀면 선생님이 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괜히 소리를 꽥질러요. 그렇게 소리를 꽥지르면 선생님의 반응이 오죠. 그렇죠. 또 옆에도 한 대 툭 쳐요. 한 대 툭 치면 2대가 막 또 날라오죠. 그러니까 주변을 팝콘을 만드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HD 이런 말을 하는데 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은 자극이 없고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ADHD 뇌가 되면 조용하고 편안하면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극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교실에 자꾸 들고 뛰고 소리 지르냐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조용하면 안정이 생기는데 많은 자극이 오다 갑자기 자극이 안 오니까 불안감이 생기니까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영유아기 일찍 비디오를 접한 아이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산만하면서 충동 조절 안 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일찍 교육용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에게 10살까지는 교육용 비디오는 없다. 다 각인이 먼저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하고 엄마 스마트폰은 아이에게는 전화기라는 인식을 갖게 해줘라. 그래서 전화기면은 애가 전화 올 일도 없는데 전화기 찾겠어요. 근데 지금 엄마 스마트폰에 애가 자극을 받을 만한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퇴근하고 딱 들어가면 7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빠 오셨다 그러고 막 현관으로 달려나온대요. 네. 다다다 달려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인사는 안 하고 아빠 주머니만 막 뒤져가지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자극적인 영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다 그 영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각인된 것을 확인하느라고 있는 것이지 학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극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야, 이거 우리 손녀딸 큰일 났네. 아, 나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말씀하신 가운데서 탁 누르니까 뭐 아주 뭘 어떻게 기억했는지 어디에 무슨 종이 있고 어디에 무슨 소리가 있고 하는 걸 짐승 소리를 다 기억이 사길래 네. 아예 똑똑하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큰일 날 문제네. 그러게요. 예, 이거 아주 큰일 날 문제인데. 아, 이렇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유치원에 들어간다, 유아반에 들어가면 뒤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걔네들이 확 뛰죠. 보통 아이들이 사고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 TV 없이 이렇게 뭐 키우거나 스마트폰 같은 거 안 보여주고 키우는 아이들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사실은. 아, 그리고 사회성도 너무 좋죠. 사람에게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지금 딱 드러나요. 아, 이 아이가 가정 환경이 어떤 가운데서 자랐나. 그러니까 엄마랑 애착이 많이 형성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이게 사회성이 좋죠. 근데 미디어랑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사실은 유치원에 와서도 아이들하고 어울리거나 선생님하고 반응하거나 이게 약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걸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얘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TV 화면처럼 선생님이 현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만해지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독서를 잘했으면 좋겠고 틈만 나면 책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책을 잘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도서관에 책이 많고 집에 책이 많고 애가 시간 많으면 책 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심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책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책을 놔둬라. 그러면 진짜 뭐가 달라진지 관찰해보라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책 앞에 가서 책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제 스마트폰 손에 있으니까 심심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책 못 보죠. 없죠. 네. 아하. 네. 야, 점점 흥미진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네. 권장희 소장님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뭐 저는 대학 졸업하고 6년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라서 정치 경제만 가르쳤어요, 6년 동안. 근데 이제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진짜 선생님으로서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막 교사를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이제 교사가 됐기 때문에 보니까 뭐 정말 제가 좋은 선생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정말 좋은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가 또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이제 공부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외고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전국에 외고가 많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전국에 외고가 3개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치열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온 애들은 진짜 공부에 목숨 걸고 온 애들이죠, 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교육적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공부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 반 애들 다 데려가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고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학교는 자꾸 애들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풀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왜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시스템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건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개 학교에서 막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사회 전체가 또 달라져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에 좀 하면 좋겠다. 젊은 날을. 그래서 이제 학교 사임하고 그러다 이제 시민운동 한 12년 하면서 이런 이제 미디어 문제 또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런 미디어가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 가치체계, 사고
여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뭐 이런 건 전혀 없을 때지만 네. 주로 이제 아이들이 주로 뭘 봤냐면 스포츠 신문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스포츠 신문이 옛날에는 뭐 이상한 만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언론이잖아요. 신문이잖아요. 예. 근데 신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사실은 뭐 많은 부분 바꿔놨죠. 신문에 이런 이상한 광고들 080 막 이런 광고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다 없애게 하고 또 그러다 이제 아이들 세상이 점점 이제 미디어나 대중문화가 이제 뉴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생기고 게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문보다는 게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게임 쪽도 좋은 게임들 또 아이들에게 너무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네. 우리 소장님이 인터넷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게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으로 네, 네. 활동을 하면서부터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시민운동하면서 게임의 이런 점이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하는 걸 이제 모니터링해서 제기하고 또 이제 정부에다가도 개선하도록 하고 법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 직접 심의에 참여해서 좀 고쳐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98년부터 게임 초창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참 뭐 PC 게임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 서비스되는 보통 지금 서비스되는 게 한 4천여 개 정도가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데 그런 게임들을 다 이제 직접 심의를 해서 제 눈을 다 거쳐갔죠. 게임업계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일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네,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네. 저는 이제 게임 중독 얘기를 하지만 뭐 게임이 독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원래 중독이라는 것이 독극물 같은 건 중독되면 죽는 거지만 게임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 이거는 독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잖아요. 네. 의존되는 거. 그래서 게임도 의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의존을 끊어라 그런 차원에서 중독 얘기하는데 게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승패를 따지는 게임이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를 너 나랑 장기 둘래 그러면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결과 승패가 나오는 게임이 있고요. 네. 또 한 종류의 게임은 이제 RPG 게임이라 그래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임이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끝이 없어요. 이거는 승패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높은 레벨에 갈 수 그렇죠. 있고 높은 레벨에 가야만 그 세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도 상류 클래스의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게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높은 레벨의 친구들이 뭐 하면서 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 속에서 거기 올라가려고 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뭐 하는데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중독이란 단어를 제가 많이 쓰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왜 네. 게임이 독이냐 막 이러면서. 네. 독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묶인다, 매인다. 네. 선행학습이다 뭐다 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는 게임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잠깐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맞죠. 조금.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정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뭐 그래도 뭐냐면 숙제는 다 해놓고 해라. 네. 숙제만 다 하면 네 하는 건 뭐 맘대로. 맘대로 예, 해라. 그런데 이제 그게 30분이 아닌 것도 큰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 학습이라는 거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었으면 2단계로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언더스탠드. 이해가 돼야죠. 이 속에서. 그다음에 3단계 표출. 정리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표출하는 거가 진짜 학습이고 그걸 하는 것이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듣는다는 얘기는 1단계 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 집어넣어요.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서 또 집어넣어요.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면서 이러고 오는 거지 스마트폰 들고. 네. 그러면 들어는 왔지만 1단계.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립표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 켜서 이제 게임을 하면 엄마가 아들아, 넌 왜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리고 아이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래요. 다 끝났대. 근데 사실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지금? 1단계. 이제 겨우 1단계 끝난 거 1단계 집어넣은 거. 그러면 집에 와서 꺼내놓고 학교에서 집어넣든 학원에서 집어넣든 와서 그 책 공부한 걸 들여다보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러면서 자기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시간에 TV, 컴퓨터,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하냐면 1단계만 하는 거야. 학교 가서 집어넣고 넣고? 학원 가서 집어넣고 또 사이버학습 한다고 또 컴퓨터 켜놓고 또 인강 간다고 또 집어넣고 남은 시간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단계거든요.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정립표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즘 아이들은 아는 건 좀 많지만 그게 내 것으로 만들지는 그렇죠. 못하는 예, 예.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1단계 그냥 뭐 너 학원 갔다 왔으니까 게임해도 돼가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심심해서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아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멍청하게 있으면 엄마들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너 왜 또 아무 짓도 안 하냐 뭘 해도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소파에 앉아서 아무 짓도 안 해보세요. 학원에서 배운 게 괜히 생각나는 거예요. 괜히. 이게 괜히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 그냥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심심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손에 있으니까 학원 갔다 와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아까 그 배운 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립표출이 되는데 이거 보느라고 바쁘니까 그 학원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정립표출 안 하고 있거든, 이러고 있지. 그래서 단지 너 할 거 다 했으니까 게임해라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정립표출 되도록 2, 3단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죠. 월요일 오전 수원에서 특별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오늘은 총 6번의 강좌 중 5번째 시간이다. 오늘 강의는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데 그 스마트폰이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아니라 뇌 발달이나 성품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종류의 강의를 할 것입니다. 권장희 소장의 강의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알기 쉽게 짚어주니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제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소장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서 천안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6주째 강의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장희 소장님 책을 제일 처음에 읽었었고요. 여기서 강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6주 정도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엄마, 아빠 스마트폰 고등학교에서 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권장희 소장.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와 인터넷 게임이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0년 전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를 세웠다. 그리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해 전국 각지를 돌며 강연을 다니고 있다. 1년 중 강연 횟수만도 200여 차례 이상. 그동안 남모르게 소가리만 했던 학부모들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자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괜찮을까요? 단계별로 책을 이렇게 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게임에 대한 자제력을 키울 수 있고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알려준다. 우리라도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로 이제 뭐 자녀를 키우면서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정말 궁금해하시고 여기 과연 답이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시죠. 2시간 동안의 열띤 강의가 끝났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내 아이에게 맞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대비하느라 묻고 또 묻는 즉석 상담이 이어지는데 영상물을 이제 아이들이 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영상을 뭐 전혀 영상 나쁘다가 아니라 보조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임팩트를 위해서. 저도 쓰잖아요, 영상. 네. 그 영상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제 강의는 지식을 증가시키는 강의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의가 되길 원한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볼 때는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거울을 비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미디어를 사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은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바른 교육이 뭔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비디오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10세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10세가 지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아이들에겐 사이버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권장희 소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촉구하고 있다. 이 소장님도 실제로 이와 관련한 가족 캠프를 수시로 여는 걸로 아는데 네. 개인 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참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정말 우울하죠. 많이. 말을 일단 안 듣고 어떤 분은 전화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애가 방학이라서 이제 하루 12시간만 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 지켜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제발 좋아. 그러면 12시간까지만 하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전화 온 분들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속 타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족 캠프를 이제 하면서 아이랑 부모랑 같이 와서 이제 8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화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엄마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엄마는 자녀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좀 다가가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소리만 질러서 되면 자녀 교육하기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소리만 질러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좀 옆에 앉아라. 앉아서 좀 배워라. 옆에 앉아서 또 간섭하면 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면 오락을 하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세계 자체가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아이들은 팀을 짜서 하고 길드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협동조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 섞여 있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가끔 정팅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모입니다. 근데 모일 때요. 내가 이제 그 길마라 그러는데 길드 마스터라 그래서 그 길드의 짱이에요. 최고인데 나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있어도 모이면 중학생 취급하는 게 아니라 깎듯이 마스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잠깐 보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연관을 맺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중요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고 저 지방에 있어도 모여라 그러면 와야 되고 내일 중간고사가 시작돼도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고 이 어느 나라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드로메다네. 현실 세계보다 현실 세계가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많아지는데 이를테면 아이가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어느 파티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을 짜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5대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대5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5명 대 5명이 좀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저녁 먹어야 되는데 국 퍼놨는데 국 식는데 안 나오잖아요. 빨리 꺼 그러면 아이는 엄마 지금은 끌 수가 없어 그래요. 끌 수 없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얘가 끄고 나가면 4명 되니까 5명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면은 이제 지면 끝이 아니라 지면은 집 맞고 손실이 생기거든요. 아이템을 잃거나 점수를 잃거나. 그러면 얘가 그냥 끄고 나갔기 때문에 4명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얘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앉아서 오줌 싸는 애들 있다니까요. 오줌이 마련데 나가면은 팀에 손해를 끼치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제가. 지금 나가면 안 돼 하는 게 그 얘기구만. 우리 며느리구만. 그렇지요. 근데 이제 엄마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엄마 끌 수가 없어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파워 버튼 확 누르면서 이름은 꺼지는 거지만 끌 수가 확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 그렇죠. 그러면 애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파티 만들 때 친구들이 나를 껴주겠냐고요. 얘는 아무 때나 끄고 껴주죠. 나가는데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이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끄고면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니 무슨 컴퓨터 하나 껐다고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는 화날 이유가 그 안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야, 그리고 구경하다가 아들이 자꾸 죽고 그러면 아이템 캐시도 한번 해줘라. 하나 사줘라 아이템도. 아까 저런 아이템도 네. 엄마가 좀 사줘라. 그때 어떤 아빠가 실제로 이제 구경을 하게 됐대요. 이제 강의를 듣고 가서 구경해줘 앉아서 보는데 자기 아들이 계속 죽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열받아가지고 야 캐시해 내가 돈 대줄게 해가지고 막 캐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듣겠냐고요. 듣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고요. 경청. 우리 경청 아시잖아요. 잘 듣는 거. 경청이 뭐냐.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빠져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엄마가 무슨 말을 듣죠. 지금 아니 아이들한테요 엄마를 그려보라 그러면 전부 괴물로 그리고 왼수로 그려놔요. 근데 엄마가 왼수인데 엄마 왼수가 무슨 소리 하면 들어야 돼요. 원수를 갚으려면 안 들어야 돼요. 왼수를 만들어 놓고 자꾸 좋은 말 해봤자 애는 반대로 하는 거야. 왼수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는 게임을 당장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얘기하게 하고 옆에도 지켜보고 네. 이러면서 좀 다가가려는 노력 많이 필요하죠. 지금 소장님의 말씀에서요.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살짝의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아이를 게임 중독에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보면 컴퓨터를 거실에 둬라 이런 말이 하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거실에 있어도 다 중독이더라고요. 폭력적인 게임 다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실에 있냐, 애 방에 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애 방에 있는 것보단 거실에 있는 것이 예방하는 데 좋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접할 때 부모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를 키거나 스마트폰을 키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게 하는 것. 미국의 그 경우를 보니까 80%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가 미디어를 쓸 때는 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뭐 엄마 지금 MBC에서 무한도전 하는데 그거 좀 볼게요. 그러면 그래 무한도전 봐라.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 보라 그랬어요? 뭐 본다 그랬어요? 무한도전. 그럼 무한도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죠. 자기가 그거 본다 그랬으니까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놓고 자기 멋대로 가서 이제 보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꺼라 그러면 이제 화부터 나는 거죠, 아이도.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을 갖게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계실 때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엄마 밖에 있으면 아이가 전화하죠. 엄마 나 할 거 다 했는데 컴퓨터 게임 1시간만 할게요. 전화하면 그랬구나. 다른 놀이 하고 있어봐. 엄마가 가면 그때 틀어줄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계실 때만 틀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영유아기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가 이제 중3인데 혼자 24시간 집에 있어도 TV나 컴퓨터나 이런 걸 켜질 않아요. 어머. 왜냐면 저거는 부모가 계실 때 부모의 동의하에 키는 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혼자 알아서 키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러면 이제 부모 통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모의 영향력. 그다음에 이 영향력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가 뭘 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키면 뭘 봤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수시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서 뭐 좋은 거 봤겠지. 근데 물론 좋은 것도 보죠. 그런데 그 세계는 정말 모든 것이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을 부모가 해주는 거, 이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훈련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만해라, 꺼라.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마우스 뽑아가지고 이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나가고, 네. 키보드 빼가지고 나가고. 이거 누가 그렇게 큰 경우 쓰셨어요?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6학년들하고 교실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애가 가방을 뒤지더니 마우스를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교실에서. 네. 선생님 네. 마우스예요. 왜 너 마우스가 가방에 있니? 우리 엄마는요, 외출할 때면 되면 마우스를 뽑아가지고 나가세요. 짜증나서 저도 하나 샀어요. 엄마 가방에 마우스 들어가면 애 가방에도 마우스 들어가는 들어간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생각을 바꿔주고 아이가 실제로 그런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끄는 거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이제 그 컴퓨터,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예를 들면 이 게임, 너가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거는 엄마랑 합의를 해서 시간과 내용과 이거를 정해서 하자. 그래서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어떤 게임을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규칙이 없으니까 아이의 기대치는 10시간, 엄마의 기대치는 1시간. 예.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아이는 늘 불안하면서도 10시간을 그렇다고 안 하냐? 다 해요. 엄마 몰래.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그래 나는 1시간인데 넌 10시간이니까 우리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5시간의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5시간은 엄마가 웰컴 해주는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허용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5시간 못 지킬 때가 있죠. 파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을 못 지키면 이제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인데 2시간을 못 지키고 뭐 3시간 했거나 화목하는 날인데 엄마 없을 때 금요일 날 또 2시간 했거나 네. 이렇게 해서 약속을 못 지키면 그다음 주에는 이제 그다음 주에는 벌칙으로 한 주 못하게 인터넷 한다든지. 게임 금지. 그래서 한 주 동안 참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다가 어기면 2주 연속 금지. 그러면은 2주만 못 해도요, 아이들이 지금 조금 더 하다가 그다음 주엔 3주를 못 하는데 네. 차라리 지금 끄고 3주를 확보할 것인가. 지금 조금 더 하다가 3주를 잃을 것인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역시나 게임 중독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들의 네. 사랑, 그러네요. 애정, 네. 관심이 네. 아닐까 네. 싶네요. 그런 얘기 하죠. 그 미디어는 오락을 파는 게 아니라 정체성과 친밀감을 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오락에 그 미디어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냐면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친밀감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아이들이 거기서 확인하냐면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체성과 친밀감을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존재감. 그다음에 친밀감은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있는가 하는 이 친밀감과 정체성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사실 채워주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부모가 이제 바쁘고 뭐 부모도 또 살기 힘드시니까 그거를 못 채워주면 아이들은 부모가 안 주니까 다른 데서. 미디어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걸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중독돼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중독돼 있으면 이제 마음이 바쁘니까 상담소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이러는데 물론 그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이거와 애착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부모의 애착을 더 늘려야겠구나 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자녀가 지금 예. 게임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24시간 자녀와 엄마가 시간을 보내라. 함께. 예, 그러면 사실 엄마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게임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PC방 가면 엄마도 따라가고 네. 엄마가 시장 가면 애 데리고 시장 가고 이러면서 그동안 그가 그 결핍되었던 것들을 부모로부터 채워라.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게임이나 이런 미디어 중독을 치료하는 최고의 백신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함께함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앞으로 소장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게 뭘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교실에 가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니까 의욕이 없어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고 귀차니스트,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그 나이에 진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될 나이에 이러고 늘 수동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자기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좀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한번 기원해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이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그 소통. 숨결이 참 필요하군요. 네네. 다가서는 마음도 이거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최다 보유국. 또 이런 명성 뒤에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또 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권장희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 유익한 미디어 소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박수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좌우명, 그러니까 제 사명 선언문인데요. 저는 저를 잘 돕고 저희 가족을 잘 돕고 또 이웃들을 잘 도와서 함께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이 제 좌우명입니다. 잘 도와줘요.